대한 수업입니다. 아마 1차 시, 2차 시, 3차 시에 대해서는 그 아트 마케팅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이런 그 아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아봤고요. 2차 시에서부터는 이 아트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조사도 하지만 우리가 이 아트 마케팅에 영향을 준 화가들, 아마 1차 시에서 끝부분에서 화가들에 대한 얘기가 언급돼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2차 시에서는 이런 아트 마케팅에 영향을 준 화가들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좀 그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트 마케팅과 이 디자인의 경영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예술과 우리가 비즈니스를 결합한 것을 우리가 아트 마케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뜨고 있는 게 이 아트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아트밸리, 아트를 이용한 뭐 이렇게 예술이죠.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그 행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런 앤디 월이나 이런 백남준 씨 같은 이런 유명한 예술가나 아니면 그런 그들의 작품들을 활용해서요.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더 이렇게 고급화 하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감성 마케팅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미술관을 가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유명 그런 예술가들의 작품을 향유할 수 있다는 그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최근에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비대면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술이랑 이런 문화들도 우리가 이런 그 대면 실제로 가서 보는 이런 전시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비대면 이런 그 언택트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이런 마케팅 활동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장 활동들도 많이 그 바뀌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은요, 이런 BMW나 루이비통, 스와치 등 세계적인 이런 명품 브랜드의 전유분처럼 인식됐으나 최근에는요, 이런 맥주나 과자, 생활용품, 이런 대중적인 소비 제품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의 대상도 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매장 인테리어나 아니면 광고, 이벤트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1차 시에서 이 덴마크에 대한 그 명화 그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큰 그 명품 브랜드의 이런 그 큰 브랜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식품이나 아니면 이런 그 약품까지 음, 우유 같은 이런 스낵 제품까지 모든 그런 것들을 대중적인 이런 소비 제품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것까지도 확대돼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기업들이요, 이런 아트 마케팅을 일회성 지출이 아닌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면서요, 이런 아트 마케팅은 이 글로벌 고급 브랜드를 지향하는 기업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또 이 프랑스의 그 비평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소르망이라는 이 그 비평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문화 없는 경제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문화가 중요한 이 마케팅 수단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기업은 잊지 말아야 한다 하고 이 그 문명 비평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품 대우받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이런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런 유명 아티스트 그리고 기업의 결합은 결국은 이 돈이라고 한산할 수 없는 이런 그 시너지 효과를 낳는 동시에요. 또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이슈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명품이라는 이 명품과 또 최고의 그런 아티스트가 만나면 효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 음, 더욱 배가 되겠죠. 그만큼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고가의 자동차 업체입니다. 이 BMW는 1975년부터요. 세계적인 그런 아티스트들과 함께 아트카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로이 스텐스타인, 그 다음에 앤디 월, 아니 그 데이비드 호크니, 제니 올처 등 이런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이요. BMW 자동차를 캠퍼스 삼아 작업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그 16대의 그런 아트카 컬렉션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또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는 이 덴마크의 작가 올라프르 엘리아손이라는 작품이 유아 템포라고 해서 히트를 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요. 지금 이 덴마크의 작가 올라프르 엘리아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모든 색깔의 360도 방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형광등이나 이 스테인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색이 막 바뀌는 장면들입니다. 형광등이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부분마다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색깔의 360도 방이다 해가지고 음, 이런 그 전시를 설치 장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시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요, 이 날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파장의 전등, 알루미늄, 그 헤이즈 머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불빛으로 이 조명으로 하는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 태양이라고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설치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덴마크 작가 올라프로 엘리아손의 작품인데요. 엘리아스는 이 관객과 소통하는 이런 사회적 미술이라는 주제를 가장 급진적인 방식으로 어, 유화시키는 스타 작가입니다. 또 이 북유럽의 이런 신비한 이런 자연 현상을 모티브로 해서 이 스펙터클한 이런 공간은 자연이라는 이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 일상생활의 경험과 이 평행을 이루고 있고요. 예술 작품의 이런 지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작가입니다. 이거는 가변 설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빛이 이렇게 막 변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그 전시를 한 것들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엘리아솔의 작품인데요. 이것도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이런 그 조명을 이용해서 이런 그 비오티라고 해서 이런 그 불기둥 같은 것기도 하고요. 이런 그 조명을 가지고서 이런 그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빛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또 이 엘리아서는요, 그 모델룸을 이렇게 혼합 재료를 가지고서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요, 그의 작업 노트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런 사용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정의되는 그런 공간의 일시성이 설치 작업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설치 미술에 대한 것들, 공간에 대한 것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전시 그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정적인 대상이나 이런 사물화된 이런 공간이 상업적으로 더 유효하다는 이 논리가 주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재창조되는 그런 공간의 가능성을 억압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 작품 역시 이런 정적인 것이 아니고 작품이 그런 보여지는 그런 맥락과 관객들의 그런 다양한 반응에 의존하는 이 불안정함과 다양함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설치 작업이 제공되는 그런 감각적 경험들이 작업 자체에서는 찾을 수 있는 그런 핵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관객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이 선택지에 기초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의 작품들은요, 그 자체로 핵심을 가진 그런 안결체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위해서 마련된 실험적인 그런 구조물일 뿐이며 이 관객은 철저히 작품의 그런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이 전 세계 수집가를 열광시키는 한정판들이 꼭 굉장히 또 유행을 떴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렇게 평범한 상품도 아티스트의 손길이 닿는 순간 뭐가 된다? 작품이 된다. 특별한 작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량 생산되는 그런 한정판 있잖아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죠. 보통은. 그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떤 것들은 이런 수억 원을 호가하는 오리지널 작품에 비해서 중산층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가격. 그래서 이런 대인 한정판은 소비자들에게 대리 만족의 즐거움을 주지요. 그래서 예술적인 아우라, 고고한 분위기라고 하죠. 이것들이 넘치는 이런 한정판 앞에서 소비자들은 열정적으로 이것들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소량 생산하는 한정판을 사기 위해서 어떤 그 매장들은요, 뭐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하고, 뭐 예약을 그 뭐 자리 그 오픈하는 시간을 가지고서 뭐 하루 전날 뭐 이렇게 와서 줄 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죠. 예. 그 하나 에피소드로 하나 얘기를 한다면요. 이 스타벅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처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의 그런 한정판 이런 그 이미테이트 이 에디션이라는 그런 그 템블러가 하나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거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 사기 위해서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그걸 사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선물을 제가 그것을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한정판이죠. 이것도 한정판 그 그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위스 시계 브랜드 예, 스와치에서 만든 건데요. 이것들이 이 피카소의 작품들, 또 키스 에린 거, 백남준 씨, 이런 사람들하고 협업해서 이런 그 스페셜 아트워치를 만들어서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지금 이 제품들은요, 이 그 키스 헤링, 키스 헤링의 그런 콜라보 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판으로 해서 만들어서 판 적이 있었고요. 또 이거는 그 백남준 씨의 이런 그 스와치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작업한 이 한정판 에디션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난 인기를 많이 받았고요. 또 이런 그 유명한 그 작가들을 가지고서 협업해서 이렇게 그
콜라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작품들을 만들면 매출이 또 엄청나게 많이 수입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마케팅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키스에리 리미티드 에리 이렇게 말이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됐었고요. 이거는 가운데 거는 이 피카소 작품이에요. 그래서 피카소 작품을 가지고서 리미티드 에디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그 알레산드로 맨디니. 이 맨디니 작가는 또 유명한 게 이제 이 건축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우리가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 맨디니 작품에 지금 오프너 사람 형태 있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기도 했고 또 이 가구에 색색으로 무지개색으로 한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컬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컬러를 중점으로 많이 연구하면서 소품에 많이 활용한 사람이 이 또 맨디니에 또 하나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와치에 이렇게 키스 헤링, 그 다음에 이런 피카소, 그 다음에 이 맨디니 이런 사람들이 이 스와치하고 이렇게 컬러버를 해가지고 이런 그 리미티드 에디션 이 워치를 만들어서 굉장한 매출의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스와치와 아티스트가 만나서 탄생한 이 아트 어치입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그 사람 이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스와치에서는 이렇게 매년 이런 것들을 콜라보해서 이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성공적으로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전 세계 수집가를 열광시키는 한정판. 그게 이제 또 뭐냐면 그 이제 그 코카콜라요. 벨기에는 2002년부터 코카콜라 캔이나 병에 이런 아티스트, 사진작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덧입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이런 아트 오브 다이닝이라는 주제로 서양 미술의 가장 유명한 식사 장면인 어, 마네 있죠. 마네 작품, 풀바디의 점심. 그 다음에 이 피터 브리겔의 농부의 결혼식 이런 것들을 패러디한 작품을 콜라병에 넣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각각 2만 5천 개씩 생산된 이 한정판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집가들이 비행기를 타고 벨기에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열광들 아닌가요? 이것들을 이 한정판 이것들을 사기 위해서 코카콜라 이 캔, 병 이것들을 사기 위해서 이 수집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면 엄청난 홍보이기도 하고 애호가이기도 하고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해라고 얘기했는데 지난해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시작되기 전 이렇게 그 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희소성과 특별함을 갖춘 한정판은 세월이 지나면 이 경매를 통해서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와치의 아티스트 스페셜, 그리고 더 소도비 경매에서 거래되는데요. 매년 수집가들의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와치의 그 아티스트 스페셜에는 그동안 이런 백남준 씨, 키스 헤링, 또 영화 감독인 이 페트로 알모드바르, 로버트 엘트먼, 그로시오 아키라, 패션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남준의 이 스와치는 소도비 경매에서 $5,000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 하나가 5,000달러면 와, 몇 배입니까? 음, 그래서 아마 이 한정판이 수입이 그 굉장히 그 엄청난 그 이득을 취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여왕적으로 살려고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나중에 팔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광고도 예술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 쉬운 광고도 유명 예술가가 참여한다면 그거는 예술이 됐다. 아마 앞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 아트 광고들은 제품의 이런 장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아티스트와 브랜드 이미지를 어, 이 중첩시키는데 주력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앱솔루트 보드카는 예술이 된 광고의 대명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이 앱솔루트 보드카의 광고에 대한 것도요. 그래서 이 고급 이 보드카 시장을 석권한 이 앱솔루트는요. 1985년 브랜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앤디 워홀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이 독창적으로 해석한 이 앱솔루트 이미지들을 그린 그림을 광고로 내보낸 것이죠. 그래서 앤디 워홀에서 시작한 이 앱솔루트의 아트 광고는 그동안 스텔라 맥카트니, 톰 포트, 장콜 고티에, 마놀드 브릭, 존 갈리아노 이런 유명 작가와 디자이너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형 할인 매장인 이 타깃이라는 이 유오코의 모든 그 광고 지면을 그 독점 구매한 이 자사의 광고를 싣는 깜찍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타겟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전면 광고 한 면씩을 할애하면서 단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대요. 첫째, 뉴욕을 주제로 할 것. 둘째, 타깃의 로고를 사용할 것. 세 번째, 검은색, 흰색, 빨간색만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겟은 이렇게 중저가의 할인점에도 불구하고 트렌드, 디자인, 제품, 담당, 부서, 장을 둘 만큼 디자인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매주 금요일 오후 뉴욕 현대미술관의 무료 입장을 후원하는 등 예술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를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싸구려 이런 전단지를 쓰는 경쟁 할인점과 대조적인 전략을 쓴다는 것이죠. 그 결과 타겟은 싸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쇼핑 장소라는 인식을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원래 의도대로 백화점 같은 할인점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것이죠. 또 이렇게 대중 소비자로 확산되는 아트 마케팅이죠. 명품이나 패션이나 고급 자동차 브랜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런 아트 마케팅은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비자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연극계 생활용품 업체인 이 유니레버는 매년 어, 테이트 모던 갤러리와 손잡고 유니레버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백스 맥주는 데미안 허스트와 대표되는 영국의 젊은 작가 군단이라든가 트레이시 에민, 더 글라스 고든, 오노요크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에게 맥주 라벨 디자인을 의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신용카드, 과자 등의 이런 오리지널 명화를 프린트한 이런 명화 마케팅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그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아티스트, 이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런 아트 마케팅은요,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동반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티젠, 아트와 제너레이션 합친 아티 제너레이션 이 줄임말입니다. 아티젠이 이럴 만큼 예술적인 디자인이 살아있는 상품을 선호하는 이 소비자군의 기대 심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런 유명 아티스트만 선호하다 보면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은 어색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런 차별화를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이름값만 쫓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조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아트 마케팅에 성공한 이런 기업들이 일회성, 이벤트식 접근보다는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앤디 월, 코카콜라 이 캔벨수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서 아트 마케팅과 물꼬를 뜬 이 공로자로 꼽히죠. 자신의 스튜디오를 공장이라 말하며 조수들을 시켜서 작품을 대량 생산했던 이 팝아트의 신화적인 존재 앤디 월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아티스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이런 에디션들이 생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코카콜라 그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프캔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또 이거는 앤디 월은 이 파리바게뜨가 팝아트의 거장 이 그 앤디 월의 주제로 협업한 아트 케이크 6종을 이렇게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앤디 월은 이런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미술이나 영화나 광고나 디자인 등 시각 예술 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한 현대 미술의 대표 아이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스 헤링입니다. 키스 헤링은 살아서는 불우했으나 죽어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죠. 또 앤디 월의 친구였던 이 키스 헤링 역시 인기가 높았습니다. 접근하기 쉽고 친근한 그의 작품은 열쇠고리부터 광고까지 전 방위적인 분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헤딩의 지금 이런 작품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키스 헤링의 작품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휴지까지 이런 그 옷 셔츠까지. 그리고 아마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 겨울에 이 키스헤링 그 DDP에서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그 패션도 팔기도 했고요. 예, 그런 식의 이런 이벤트성 이런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백남준 씨입니다. 백남준 씨는 이 예술은 생쇼이며 시기라고 했건만 백남준 씨만큼 인기 있는 아티스트도 없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또 블랙서스의 대표 선수였던 그의 작품은 이런 기업, 은행, 신문사 로비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달력, 커피잔, 시계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블랙석스는 쉽게 말해서 흐름입니다. 끊임없는 변화. 그러니까 고이지 않겠다는 끊임없는 변화하는 기존의 음악을 넘어선 음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예술사에서 블랙석스가 일군 성과입니다. 기존의 예술을 넘어서 본질주의 미학에서 저항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백남준 씨는 비결정성과 변동성의 미학을 미디어를 통해서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1990년 이 샬럿 모어만입니다. 갤러리 현대가 올해 초 선보인 이 기획전입니다. 그리고 이 백남준의 이 다다익선 1003개의 그 TV 모니터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했던 엘리아손입니다. 라프르 엘리아손이라는 이름이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유니레버 시리즈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기도 하고요.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서 날씨 프로젝트를 선보인 이후에 루이비통, BMW 이런 것들을 글로벌 브랜드에서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그 브랜드에 서로 해달라고 이런 러브콜들을 많이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컬러버레이션을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색색 어떻게 보면 무지개색 같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암미로입니다. 호암미로는 이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 출신의 화가입니다. 유명하죠. 미로의 그 호암미로도 바르셀로나 근처인 이 몬토르이크에서 출생해서 이 그 바르셀로나 미술학교를 중퇴하고요. 1919년 파리에 나와서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 오뚜기의 진라면 이게 3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호암미로라는 이 작품과 협업해서 이 스페셜 에디션을 수취해서 이것들을 팔았습니다. 호암미로는 이런 추상미술과 초현실주의에 결합해서 창의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준 화가이기도 하고요. 피카소, 달리와 함께 이 스페인의 3대 거장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노랑, 빨강, 파랑 등 원색을 사용해서 밝고 율동적인 그런 구성과 단순한 형식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진라면 이 30주년 에디션이 이 후안미로의 원작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무한한 이 꿈과 유쾌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트 콜라보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시 수업은 이런 그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